사실은 엄마들은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거는 어린 대나무. 어린 대나무. 네, 대나무. 대나무를 또 의인화했습니다. 네네네. 대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르고 곱고 항상 그 청명결백한 그런 이미지를 담았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네. 대나무 대쪽 같다고 네, 그러잖아요. 전 죽창이 생각나네요. 참. 죽통밥 이런 것도 생각나죠. 대나무 하면.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대나무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어린 대나무입니다. 어른 대나무 아니고 어린 대나무예요. 대밭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대나무 하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잠을 자지 못했다. 낮에 세상 구경을 하느라 너무 피곤해 밤에는 조용히 잠을 좀 자고 싶은데도 윙윙 하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바람아 제발 잠 좀 자자. 가만히 좀 있어.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그가 아무리 사정해도 바람은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어왔다. 미안해. 이렇게 불지 않으면 우린 바로 죽게 돼. 그래서 늘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좀 참아. 우리는 이렇게 부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대나무는 바람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잠에서 깨어났다. 바람아, 불어도 좀 가만 불어. 나를 흔들지 말란 말이야. 잘못하다간 쓰러질 것 같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난 저 먼 땅과 하늘에서부터 저 먼 산과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니? 글쎄 잠을 잘 수 없으면 별이나 바라보렴. 대나무는 바람의 말을 따라 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바람에 몸이 자꾸 쓰러질 것만 같아 별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며 살고 싶지는 않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 소나무들처럼 살고 싶어. 대나무는 그 어떤 바람에도 늠름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들이 정말 부러웠다. 그러자 대숲에서 댄잎을 먹고 유정란을 낳는 어미닭 한 마리가 소나무는 대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대나무는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병아리 타이르듯 대나무를 타일렀다. 그러나 대나무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져 하루는 어미닭에게 물어보았다. 어미닭님, 나는 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을까요? 그건 내가 너무 빨리 자랐기 때문이야. 넌 죽순일 때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한꺼번에 자랐단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빨리 자랐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허약한 거야. 누구나 빨리 자라기를 바라지만 빨리 자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야 강해지면 된단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데요? 다른 대나무들처럼 매듭을 지으면 돼. 저 대나무들을 한번 봐. 매듭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잖아? 어미닭은 여전히 병아리를 대하듯 대나무를 퍽 따뜻하게 대했다. 어미닭님, 전 매듭 없이 매끄럽게 쭉 뻗은 대나무가 되고 싶어요. 마디마디마다 투박스럽게 툭툭 튀어나오고 싶진 않아요. 이 녀석아,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대나무는 매듭이 있어야만 바람을 견딜 수 있어. 지금까지 대숲에 살면서 수많은 대나무들을 보아왔지만 너처럼 매듭을 원하지 않는 녀석은 처음이다. 대나무는 내가 매듭을 지을 게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매듭을 지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건 내가 대나무가 아니니까 나도 잘 모르는 일이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 스스로 알게 될 거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넌 매듭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쭉쭉 곧게 자랄 수가 없어. 지금이 바로 매듭을 만들기 시작할 시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어미닭의 말은 정말이었다. 어미닭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나무는 그만 비바람에 비스듬히 허리를 굽히고 쓰러지고 말았다. 대나무는 그런 자신이 무척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대나무였다는데 자신이 그토록 쉽게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빨리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저 쓰러진 채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하루는 밤하늘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샛별에게 말을 던졌다. 샛별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걸? 샛별님께서 물으시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그럼 별똥별이 질 때 소원을 한번 빌어봐. 별똥별들은 자기들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빌면 누구의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미덕을 지니고 있단다. 그때 산 너머로 정말 별똥별 하나가 막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다. 순간 대나무는 다시 일어나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빨리 빌었다. 그러나 소원과는 달리 이튿날 아침 대나무는 밑동이 싹둑 잘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와서 대나무의 수액을 채취한다고 밑동을 싹둑 잘라버리고 만 것이다. 아니 아저씨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대나무는 밑동만 남은 자신의 몸에 투명한 비닐 튜브를 덮어 씌우는 대밭 주인에게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대밭 주인은 비닐 튜브를 커다란 그릇에 연결시켜 놓고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다. 대나무는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이 비닐 튜브를 통해 그릇에 가득 담기는 것을 보자 자꾸 눈물이 났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아무리 아파도 참고 견뎌야만 돼. 그동안 내가 아무런 고통 없이 너무 빨리 자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대나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참고 견디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몸에서 2리터 이상이나 수액이 빠져나가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듬해 그는 다시 죽순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빨리 자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따스한 햇살의 유혹에 못 이겨 지난번처럼 하룻밤 사이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고 싶었지만 밑동이 잘려 수액을 흘리던 날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 대신 조금씩 자랄 때마다 매듭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센 바람에 시달릴 때마다 한마디씩 단단하게 매듭을 지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이야. 마디를 만드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어. 그는 이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하늘을 향해 흔들리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이 성장에 관한 일. 네. 성장에 관한 글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 자기 이게 발전, 성장. 네. 깨우치. 이게 이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어떤 뭐 드라마를 보던 어떤 영화를 보던 뭐 어떤 장면을 보던 약간 그냥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라보는 좀 그런 시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사실은 어린 대나무가 스스로 매듭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지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렇게 자라길 좀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손에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넘어지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커서 만약에 이제 부모가 그런 바람막이를 못 해주는 순간에 그런 바람을 맞았을 때 그 시간을 견디고 그런 걸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서도 좀 상처받지 않고 지나갔으면.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굳은 살 같은 거잖아요. 좀 몸에 굳은 살이 좀 있어야지 또 그만큼 또 단단해지는 건데 이 자식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지만 또 내가 없을 때 단단하게 잘 버티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좀 양가적이잖아요. 모순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대나무. 여기서는 또 엄마의 자식에 대한 그 모습이 또 이렇게 다 담겨 있구나. 지금 사실 저희 아이들의 사춘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 사춘기는 언제 지나가지? 지나간 거 같다가도 안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춘기도 수두 같은 거라고 해서 왜 물론. 수두를 안 앓으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앓기도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덤에 가서도 수두 앓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그 나이 때 겪어야 할 때 겪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 정말 곤란해져요. 중요한 순간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 난 요즘 사춘기가 와가지고 나는 미래에 또 올 것 같아. 나는 몇 번씩 올 것 같아. 1년에 한 2번씩 오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좀 대차게 사춘기를 지나고 성장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바라보는 마음은 또 힘들죠. 그렇지. 네. 50이 넘어서 다시 또 사춘기. 난 지금도 질풍노도의 시기 같아. 나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요? 어려워. 계속 하는 얘기지만. 네. 역시나 좋은 부모님한테서 그런 사랑을 믿음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혜가 아이들한테도 또 그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하네요. 애들이 보면 엄마가 네, 볼지도 모르겠는데 늘 너무 그러니까 잘못하고 미안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실은 엄마들은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듭이 대나무의 매듭으로 다 이어지는 네, 거죠. 매듭이 모르겠어. 이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하고 미안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잖아. 다 그럴까? 다 그렇게 인지하고 인정할까? 엄마들이? 안 내가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제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프지만 많죠. 근데 좀 부모는 좀 이렇게 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제 저도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더 이상 어릴 때만큼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예.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우리 경식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근데 또 내가 뭘 잘못하고 또 미안하고 그렇게 또 경식이가 커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겐 부모님이 참 많습니다. 수액 좀 짜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짜야 돼. 짜야 돼. 밑둥 탁 해가지고 그래. 2리터가 뭐야? 너는 한 200리터 나오겠다. 200리터 나오지. 진해까지 그냥 쭉쭉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읽을 까지 많이 남았다 저거. 그래.